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선 다양한 경축 행사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LA 시의회에선 내일 기념 선포식이 열리고요. 다울정이 있는 노을만디길에선 8.15 LA 축제가 열립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범동포 기념 행사가 LA 곳곳에서 열립니다. 내일 LA 시의회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열립니다. 한인 시의원이 직접 선포식을 주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과 놀맨디 앞,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곳에서는 8.15 LA 축제가 열립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본산인 LA에서 광복 당시의 기쁨을 재현하자는 취지로 축제장에는 전통 장터와 더불어 다양한 커뮤니티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8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독립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미국 어느 도시보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LA에서는 LA 우리 사시는 동포들한테는 정말 뜻깊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노인센터에서는 개막식 리셉션이, 일요일 저녁 야외 무대에서는 영화 국제시장도 상영됩니다. 광복절인 일요일에는 태극기 현기식과 광복절 경축식이 열립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범동포 준비위원회 측은 당초 지난 1942년 LA 시청에서 거행됐던 현기식을 재현하려 했으나 시 측의 퍼밋 허가가 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1942년도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 했던 마음으로 이 현기식에 참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인회가 하나 되고 또 이 한인 동포가 하나 되고. 그 밖에 경축식이 열리는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는 일제 침략 만행과 미주 독립운동사의 사진전, 광복 70주년 그림 그리기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한편 이번 8.15 LA 축제와 관련해 비슷한 장소에서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LA 한인 축제에 앞서 유사 행사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축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회성으로 기획됐으며 한인 축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발자국 동판이 애틀란타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관에 헌액됩니다. 한편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인들에게 광복 70주년을 축하한다는 경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발자국 동판이 광복 70주년을 이틀 앞두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관에 공식 헌액됐습니다. 미국의 민권단체인 트럼펫 어워즈 재단은 지난 2012년 안창호 선생의 발자국을 바닥에 새기는 헌액식을 개최했지만 실제 족적 동판 설치는 내부 사정으로 3년 넘게 지연돼 왔습니다. 한편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70주년 광복절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의 경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미국인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축하 의사를 전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서 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지 54주년이었던 어제, 장벽 잔해 조각들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이 서명한 장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벽들은 미국 외교센터 앞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태블릿이란 대형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폰과 태블릿 PC를 합친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삼성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 핸드폰 2가지 모델을 전격 공개하면서 태블릿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노승우 기자입니다. 휴대폰과 태블릿의 합성어인 패블릿. 일반 휴대폰보다 크고 태블릿보다 작은 크기의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대형 화면의 스마트폰이 대세인 요즘, 삼성전자가 패블릿 신모델을 발표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Consumers were forced to choose between screen size and portability. At Samsung, we didn't think that was a choice you should have to make. We set out to design a phone with a big display in a slimmer, smaller package.
전격 공개된 모델은 새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지난 4월 발표된 S6 엣지의 대형 화면 버전. 세계 최초로 라이브 방송 기능을 탑재해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 유튜브로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PC나 태블릿 등 다른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성 또한 사이드 싱크를 통해 높였습니다. 여기에 삼성페이로 애플과 구글이 주도하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Since the S6, our select flagship devices come with brilliant invention. It allows Samsung Pay to work at almost all MagStripe card readers, as well as NFC and barcode readers. 규모가 날로 커지는 태블릿 시장에서 고객 세분화 전략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 삼성이 한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오는 29일 LA USC 대학에선 KBS 아메리카가 주최하는 제5회 K-팝 콘테스트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KBS 월드가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석 기자입니다. 정확한 우리말 발음, 노래 솜씨도 일품입니다. 다른 나라 전통악기로 연주한 아리랑은 또 다른 감흥을 줍니다. 한복을 입고 우리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한류 팬도 있습니다. 때론 아름답고 흥겨운 선율로, 때론 원곡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의 노래와 연주로 다시 태어난 아리랑. 광복 70년을 맞아 KBS 월드가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에 66개 나라 340개 팀이 저마다 개성 넘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글, 한복, 한식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를 배우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우리 노래 아리랑. 인종과 언어, 문화의 벽을 넘어 인류의 유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전후 70년을 맞아 아베 총리가 이곳 시간으로 내일 담화를 발표합니다.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들어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등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 촉구를 아베 정권이 과연 받아들일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고향 야마구치로 휴가를 가 전후 70년 담화 구상에 들어갔던 아베 총리가 오늘 도쿄로 돌아와 담화를 발표합니다. 오후 내각회의를 거쳐 저녁 6시 전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침략과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전쟁에 대한 반성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식민 지배와 침략, 사죄는 주체와 대상을 언급하지 않거나 역대 내각의 담화를 인용하는 우회 전략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大戦に対する反省と戦後の歩み、そしてこれから日本がどういう国になっていくかというと 연립여당 동명당이 침략과 사죄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만장일치제인 내각회의에서 공명당 소속 강요가 반대하면 가기 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NHK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본 국민의 42%가 침략과 식민 지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おそらく侵略という言葉を使いつつ、しかしそこでは、セットで、お詫びということが素直な形で出てくるとは思えないんですよね. 아베 총리가 끝내 담화에서 사죄 표현을 빼거나 진정성 없는 반성에 그칠 경우 동북아 정세는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조입니다. 아베 담화를 앞두고 일본의 일부 변호사와 학자들이 이른바 국민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줬다. 아베 담화를 하루 앞두고 일본의 뜻있는 변호사와 학자들이 발표한 국민의 담화 내용입니다. 이들은 아베 총리에게 통절한 반성의 마음으로 전쟁 피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本当に侵略戦争でアジアの人々に迷惑をかけたことを真摯にお詫びするということはぜひしてほしい。 1995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단어들을 모두 아베 담화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지식인들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의 이념에 따라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전후 70주년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태평양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응답이 4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침략 전쟁에 대해 충분히 사죄했다는 응답이 44%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1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50대를 넘어서면 남성도 여성처럼 갱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진 남성의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기력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지고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찾은 60대 남성입니다. 원인은 남성 갱년기,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우울했었어요. 그럼 모든 힘이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니까. 남성 갱년기는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의 56%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평균 연령 48세 남성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 남성보다 많게는 9배까지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높은 셈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 근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형의 변화가 오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직접 뇌에 작용해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남성은 비만과 운동 부족도 많았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갱년기에 접어든 남성은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관련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4원 6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